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별들의 전쟁 챔피언스리그 4라운드 주간 베스트 선수로 선정된 손흥민 선수, 이 기세를 프리미어리그로 이어갑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일정이 오는 주말 펼쳐지는데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서거로 인해 한 라운드 전체가 연기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각 팀들이 치른 경기는 9경기, 즉 이번 경기는 시즌 10번째 경기입니다. 11라운드 일정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0월 15일 토요일 새벽 4시에 브렌트포드와 브라이튼이 첫 경기를 시작하고요. 이날 저녁 8시 30분에는 레스터시티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 밤 11시에는 풀럼과 본머스의 경기가 열리고요. 같은 시간에 황희찬 선수가 소속된 울버햄튼이 노팅엄 포레스트와 경기합니다. 영국 현지 시간으로는 토요일 오후, 한국 시간으로는 일요일 새벽 10월 16일 일요일 1시 30분에 에버튼과 토트넘이 홈경기를 치르는데요. 토트넘은 현재까지 승점 20점으로 3위입니다. 아스널이 승점 24점, 맨시티가 승점 23점으로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이 아스널과 맨시티보다 먼저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일단 이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상황인데요. 맨체스터 시티가 골득실 차에서 크게 앞서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경기를 통해 순위를 바꿀 수는 없지만 맨시티가 리버풀과 원정 경기를 치르고 아스널 역시 유로파리그 경기 이후 리즈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승점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토트넘은 일단 이기고 나서 승점차 좁히는, 우승권과 격차를 좁히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첼시가 그레이엄 포터 감독 체제에서 빠르게 상승세를 타면서 승점 16점으로 4위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에버튼 원정 역전승을 통해 테나 감독 체제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죠. 유로파리그 오모니아전도 극장골로 승리하면서 토너먼트 진출이 유력해졌는데요. 승점 15점으로 5위입니다. 투자의 결실을 맺고 있는 뉴캐슬이 6위, 브라이튼이 토트넘에 패배했지만 여전히 7위로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고요. 승격팀 본머스가 감독 경지로 상승세를 타면서 8위, 풀럼도 9위에 있고 리버풀이 10위인데 에버튼이 리버풀과 승점은 같지만 골득실차 열세로 12위에 올라 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공식전 2연승 상승세입니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의 부진으로 질타를 받았었죠. 스포르팅 리스본과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 시즌 첫 번째 패배를 당했고 또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 원정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무패까지 끝난 가운데 프랑크푸르트와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 비기면서 원정 경기 4연속 무승이었거든요. 하지만 지난 주말 브라이튼 원정 1대0 승리를 바탕으로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는 내용까지 개선되면서 3대2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2연승으로 기세가 좋습니다. 반면에 에버튼은 프랭크 램파드 감독이 빈공 속에서도 팀의 조직을 잘 갖추고 또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6연속 무패를 달리면서 순위를 끌어올렸거든요. 하지만 지난 주말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선제골을 넣고도 2대1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무패가 끝났고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버튼은 최근 상승세였어요. 첼시와 개막전에서 1대0으로 진 것에 이어 에스턴 빌라와 원정 경기도 2대1로 패해서 초반 2연패, 여기에 노팅엄 포레스트 승격팀과의 1대1 무승부까지 3연속 무승이 이어지면서 램파드 감독의 경질설까지 대두됐죠. 플리트 우드와 카라바오컵에서 1대0으로 간신히 승리한 뒤에는 브렌트포드전 무승부, 리즈전 무승부, 리버풀전 무승부가 이어지면서 승리는 없었지만 강한 팀들, 초반에 좋은 팀들과 무승부를 거두며 조금씩 가능성을 높이더니 웨스트햄전 1대0 승리, 사우스햄튼전 2대1 승리, 지난 시즌 상위권 팀이었던 웨스트햄, 그리고 올 시즌 초반에 기세가 좋았던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무승이 무패로 바뀌는 그런 반전을 이뤘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선제골을 넣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 같았는데 결국 역전패를 당했는데요. 토트넘과의 경기, 그렇기 때문에 에버튼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기도 진다면 다시 좋았던 흐름이 꺾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양팀의 역대 전적을 보자면 토트넘이 절대적으로 우세합니다. 프리미어리그 60차례의 맞대결에서 토트넘이 28승 23무 9패로 진 경기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 6번의 맞대결의 기록을 보자면 팽팽해요. 2승 2무 2패인데요. 다만 지난 2021-2022 시즌, 그러니까 에버튼이 강등 위기를 겪었던 지난 시즌의 경우에는 토트넘이 에버튼 원정에서 0대0으로 비긴 이후 후반기 홈 대결에서 5대0으로 크게 이기면서 근래 들어 에버튼을 상대로 가장 큰 승리를 거두며 에버튼전 좋은 기억을 갖게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개인적으로 에버튼과 11번의 경기를 치렀는데요. 5승 4무 2패, 패배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아주 쓰라렸던 패배의 기억이 있죠. 바로 2020-2021 시즌 FA컵. 당시 연장 접전까지 가는 끝에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진출 이후 처음으로 도움 해트트릭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5대4의 정말 난타전 끝에 패배를 당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개인적으로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에버튼을 상대로 오랫동안 득점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2017-18 시즌 후반기 그리고 2018-19 시즌 전반기에 연이어서 골을 기록했고 또 맹활약을 펼쳤었는데 지난 시즌 후반기 5대0으로 크게 이길 때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최근 골맛을 봐서 다시 한번 에버튼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프랭크 램파드 감독 체제의 에버튼의 기록을 살펴보면 토트넘을 상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록 기반 장단점 분석을 살펴보면 에버튼의 단점이 개인 실수를 통한 수비 실점 그리고 상대의 역습에 취약한 부분 베리 위크로 표기되었을 정도로 에버튼이 지금 보시면 상대 지역에서 공을 빼앗아오는 전방 압박을 좀 강화해서 공격적인 축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지배하고 점유하고 습격하는 축구를 하지만 뒷공간을 맞는 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토트넘이 가장 잘 쓸 수 있는 역습 공격, 손흥민 선수를 통한 배후 공간 침투를 잘 쓸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램파드 감독이 이 토트넘의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번 경기가 토트넘 원정이기 때문에 에버턴이 무리하게 라인을 높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접근법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양팀의 결장 선수 현황을 살펴보면 일단 타격이 큰 쪽은 에버튼입니다. 시즌 초반에 고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핵심 수비수인 벤 고드프리가 부상을 당했고 또 앤드로스 타운젠드라는 2선 자원도 부상인데다가 이번 경기는 앤서니 고든 공격 라인의 핵심이자 등번호 10번을 부여한 에이스가 경고 5회 누적을 벌써 당하면서 빠지게 됐거든요. 올 시즌 히샤이송이 떠났고 도미닉 칼버트린까지 부상으로 뛰지 못하면서 고든 선수를 가짜 9번으로 써도 에버튼이고 고든 선수가 많은 골을 넣었던 건 아니지만 공격 지역에서 풍부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걸 생각한다면 이번 경기 고든이 없는 것은 공격적으로 큰 변화가 생긴다고 볼 수 있고 큰 공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 퇴장당했던 에메르송 로얄 선수의 징계가 아직 이어지고 있고요. 나머지 부상 선수들은 다 복귀를 했어요. 자페 탕강가 선수가 프랑크푸르트전 사전 훈련에 복귀를 했고 데안 쿠루세스키 역시 훈련을 정상적으로 진행했고 루카스 모우라 같은 경우에는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 후반전에 교체 출전하면서 몸 상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죠. 다만 콘테 감독은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히샤이송 선수를 교체했던 것이 무릎에 조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거든요. 히샤이송 선수의 무릎 부상이 심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무리해서 선발 출전을 시킬 정도의 상태는 아닌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친정팀 에버튼을 상대로 한 이번 경기는 아마도 후반전에야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수비 라인에 부상자가 예전에도 많았었는데요. 예리 미나와 메이슨 홀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훈련에 복귀했기 때문에 선발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고든 선수의 이탈이 크다라고 볼 수 있죠. 올 시즌 에버튼의 가장 큰 문제가 빈공이에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8골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경기당 득점이 한 골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죠. 고든이 2골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선수이고 또 키패스도 고든이 경기당 0.7회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물론 키패스를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알렉스 이워비가 건재하고 더마라이 그레이라든지 또 이번 여름에 영입한 닐 무페이 같은 경우도 점차 팀에 녹아들고 있긴 하지만 고든 선수가 빠지는 것은 분명히 다양성이라든지 공격에서의 풍부함이라든지 이선 자원까지 포함했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워비, 그레이, 무페이가 이번 경기 공격의 중심으로 나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후스코드닷컴이 예상한 양팀의 예상 명단을 보면 손흥민, 케인, 쿨루셉스키의 트리오가 선발 출전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콘테 감독이 쿨루셉스키의 부상에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는 명단에도 넣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경기도 사실은 히샤이송 선수가 선발로 나오고 쿨루셉스키는 후반전에 투입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히샤이송 선수가 부상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쿨루셉스키가 먼저 뛸 수 있다. 다만 출전 시간을 좀 배분해서 후반전에는 히샤이송 또는 모우라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좌우 윙백은 로얄 선수가 뛸 수 없기 때문에 도허티가 다시 선발 라인업으로 돌아오고요. 세세뇽 선수가 2경기 연속 선발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페리시치가 다시 한번 왼쪽 윙백으로 나올 것 같은데 페리시치와 쿠르세스키가 좌우에 함께 뛸 때는 손흥민 선수가 전술적으로 희생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라인이 높은 에버튼을 상대로는 어떤 전략을 쓸지 또 어떻게 손흥민 선수를 기용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무페이 선수가 중앙 공격수로 나서고 그레이와 맥닐이 좌우 측면, 미드필드 라인은 오나나, 게이의 이워비로 구축이 되는데 이워비가 공격적으로 움직이면서 오나나가 박스 투 박스, 게이가 수비형 미드필드 역할을 맡게 되고요. 포백 라인은 공격 지역에서의 크로스 패스가 좋은 미콜렌코와 콜먼이 오버래핑하고 타코스키와 코디가 센터백 호흡을 맞추는데 코디 선수가 올버햄튼이 3백에서 포백으로 바꾸면서 자리가 사라져서 에버튼으로 임대를 오게 됐는데 에버튼도 포백을 쓰잖아요. 이 에버튼의 포백에서 코디의 개인 수비력이 굉장히 좋게 발휘되고 있기 때문에 코디 선수가 이제 확실히 주전 선수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픽포드의 선방과 코디의 문전 수비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코디 선수가 속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는 상성상 토트넘이 에버튼 수비를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스코어드의 평점 기반 양팀 최고의 선수는 토트넘에서 해리케인과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에버튼에서 픽포드, 타코우스키, 이워비입니다. 코디의 센터백 파트너인 타코우스키가 많은 공들을 걷어내고 있고 또 이워비가 키패스나 기회 창출을 많이 하고 있죠. 픽포드의 선방도 눈부신데요. 케인 선수의 평점은 아무래도 올 시즌 많은 골을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가 투 미들로서 굉장히 많은 스탯적인 부분들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기록이 나온 것 같습니다. 득점은 케인 선수가 8골, 손흥민 선수 3골, 호이비에르가 2골을 기록하고 있고 에버튼은 고든만 2골이고 나머지 선수들이 1골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프리미어리그 홈 7연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토트넘이 안방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이 있고, 토트넘이 최근 에버튼을 상대로 한 전체 공식 경기 20회에서 여러 번을 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그 FA컵에서의 난타전 끝에 패배이니까 토트넘이 에버튼을 상대로는 거의 지지 않고 주도적인 결과를 끌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후스코드닷컴의 승부 예측을 살펴보면 토트넘이 에버튼의 2대1로 승리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요. 승부 예측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폼이 좋은 브라이튼을 상대로 분투 속의 승리에 탑2와의 격차를 유지하며 프리미어리그에서 승리의 흐름을 회복했다.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프랑크푸르트의 긴장감이 돌았던 3대2 승리를 거뒀다. 토트넘은 지난 4월 이후 지난 브라이튼전 1대0 승리까지 홈 경기에서 승점을 잃지 않았다. 에버튼은 지난 주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2대1로 졌다. 리그 6연속 무패가 끝났다. 오는 주말 머지사이드 라이벌 리버풀과 승점이 같은 채로 이 경기를 치른다. 하지만 에버튼은 올 시즌 8골밖에 넣지 못했고 에버튼보다 득점이 적은 팀은 겨우 3팀이다. 에버튼이 토트넘 원정에서 승리한 것은 2020년의 일이다. 그 전 승리는 201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램파드 감독은 이번 주말 이 기록을 깨길 원하지만 토트넘이 올 시즌 홈 연승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에버튼이 토트넘을 상대로 약했는데 특히 토트넘 원정에서 약했던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올 시즌에 득점력이 저조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토트넘이 훨씬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고 토트넘이 실점을 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독 간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램파드 감독이 올 시즌 잘하고는 있지만 램파드 감독이 선수일 때도 감독이었던 이 콘테 감독이 한 수 위가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의 주요 17개 스포츠 베팅 업체의 전망도 비슷합니다. 토트넘 홈 승리가 1.48배의 평균 배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승리가 예상된다라는 배당률이죠. 무승부 4.51배, 에버튼 승리는 평균 6.72배가 나올 정도입니다. 1점대 배당률이 나온 경기가 이번 라운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풀럼 본머스전에 풀럼이 1.87배, 울버햄튼 노팅엄전이 울버햄튼 1.71배, 그리고 리버풀과 맨시티의 경기는 리버풀이 홈에서 경기를 치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상자와 최근 부진 때문인지 맨시티가 원정팀으로서 승리 1.82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손흥민 선수 프랑크푸르트전의 득점 기운을 에버튼전에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경기 지켜보고 그 뒷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